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Mason. 조국혁신당 오픈 프라이머리 가지고 이제 생떼를 쓰고 이러다가 어차피 민주당에서 받아줄 것도 아니고 지금 시간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조국혁신당에서 후보가 누가 지금 나올 것인지 나올 만한 후보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괜히 오픈 프라이머리 주장을 하고 때를 쓰고 이러다가 결국은 당원들 다 탈당하고 욕만 처먹고 그러고 끝났어요. 그러더니 이제 오늘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조국혁신당 대선에서 후보 안 낼 것 압도적 정권교체 총력 지원하겠다. 그래서 오늘 당무위원회를 열어서요. 이제 표결을 했어요. 당내에서 표결을 했는데 결과는 내란 완전 종식과 민주헌정수호 세력의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 독자 후보를 선출하지 않고 야권 유력 후보를 총력 지원하는 선거연대를 의결했습니다. 이게 만시지탄이죠. 뭐 지금이라도 저는 이런 현명한 선택한 게 조국혁신당이 생명 연장을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이라고 제가 뭐 며칠 전에 방송에서 조언을 했잖아요. 지금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다른 소수 정당들에게 뭐 오늘 어젠가요? 제가 어제 짤도 만들어서 올렸는데 심상정의 길을 가면 다 죽는다. 잘 생각을 해봐라. 제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국혁신당에서 후보가 나오건 진보당에서 후보가 나오건 기본소득당의 후보가 나오건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이미 민심에 의한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진 상태야. 국민들이 이재명 외에 특히 민주진보 유권자들이 이재명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미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지금 누가 나와도 이 내란 진압 과정에서 민심에 의한 후보 단일화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와봐야 유의미한 득표율을 얻기도 힘들고 또 자칫 잘못하면은 내란 이중대가 돼요. 이거는 국민의힘 이중대보다 더 심한 상황이 돼 있는 거야. 지금 내란 공범이 될 수 있는 거야. 나와가지고 1, 2%라도 여론조사에 잡히면은 그게 어떤 정당에서 후보를 내건 그 후보는 내란 공범으로 찍히게 돼. 니네가 내란 세력의 이중대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완전히 패족. 지난 대선 때 정의당과 똑같은 꼴이 날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상관이 없어요. 누가 나오건. 자, 국민들이 알아서 후보 단일화를 시켜줄 거야. 이재명 쪽으로. 지금은 무엇보다도 이번 대선 프레임은 내란 종식이에요. 내란 종식으로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래서 내란 종식의 가장 출발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정권 교체가 되면 내란 종식이 아니에요. 정권이라는 수단으로 내란을 진압해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정권을 못 잡았으니까 윤석열이 탄핵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란 진압이 안 되잖아 지금. 내란 세력들이 고개 빳빳이 들고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그리고 막 내란 수괴를 막 석방시키고 이런 짓거리를 하잖아. 권력이라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내란 진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권 교체를 통해서 권력이라는 수단을 쟁취를 해서 그 수단으로 내란을 종식시켜야 된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일관된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방해하는 자는 다 내란 공범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본인들이 이번에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했다 욕 처먹은 이유도 이거예요. 지금이 정상적으로 대선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면은 그런 아이디어도 우리가 검토해 볼 수도 있지. 그래 뭐 큰 당이건 작은 당이건 지난 총선 때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서 당 하나 같이 만들어가지고 선거 잘 치르지 않았습니까? 더불어 우리가 그때 민주연합이었나요? 이거 만들어가지고 선거 잘 치렀잖아. 그래서 진보당도 원내 입성하고 기본소득당도 원내 입성하고 사회민주당도 원내 입성하고 민주당은 172석을 얻고 이래서 모두가 윈윈하는 이런 선거로 갔어. 근데 이번 대선이 그런 상황이라면은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갑작스레게 대통령이 파면이 돼서 2달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 게다가 내란 세력들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그죠?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가하게 오픈 프라이머리 할 때냐 지금. 유권자들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욕만 처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한 거지. 결국 조국 혁신당이 이 과정에서 얻은 게 뭡니까? 욕밖에 더 얻었어요. 욕밖에. 근데 아무튼 뭐 제 방송을 봤는지 조국 혁신당 관계자들이 후보를 안 내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 이건 지금이라도 저는 현명하게 처신한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패족될 수도 있었어. 끝까지 개기면서 또 후보 낸다고 또 오픈 프라이머리를 민주당에서 거부를 하니까 그럼 우리도 독자 후보 낸다. 그럼 이제 돈 쓰고 욕 먹고 진짜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진짜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겁니다. 아주 현명한 판단했고 실제 나올 후보도 없잖아. 조국 혁신당에서 누가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올 겁니까? 조국 대표는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인데 리아 씨가 나올 거예요? 나와서 뭐 노래 불러? 한동훈이랑 둘이 한 명은 서태지하고 한 명은 뭐 가수였구나 원래. 응? 이럽니까? 괜히 돈만 쓰고 욕먹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조국 혁신당이 대승적으로 사실은 불출마 선언을 먼저 했으면 빚이 훨씬 더 낫지. 오픈 프라이머리니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이번 대선의 목표는 내란 종식이다. 그래서 민주 진보 진영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 뭐 그건 뭐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겠다. 뭐 이재명이라고 딱 못 박아서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정말 백의종군해서 사심 없이 정권 교체를 위해 헌신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아름다워.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후보 안 낸다 그러면은 욕 먹을 건 다 먹고, 욕 처먹으니까 너네 당원들 다 탈당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저러는 거구나. 이렇게 돼버리잖아, 모양새가. 처음부터 잘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고, 저는 이제 나머지 진보 정당들도 조국 혁신당하고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근데 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보당은 당내 이제 경선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후보가 2명이 뭐 출마를 해서 후보를 지금 이제 선출하는 과정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뭐 어쩌면 당 또 자체에 뭐 생각도 있는 거잖아요. 판단도 있는 거고. 그런데 후보를 내는 것까지는 좋다 저는. 특히 뭐 진보당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안 좋은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뭐 진보당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좀 뭐 바로잡기 위해서 뭐 후보를 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 끝까지 완주를 한다는 둥 또 혹은 이재명 대표하고 무슨 단일화를 하느니 많이 이런 짓거리를 하면은 또 이제 조국 혁신당 꼴이 나. 진보당도 생각 잘 해봐야 돼요. 후보를 내서 뭐 본인 정당을 진보당의 정책과 노선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는 뭐 그건 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나중에 가지고 뭐 후보 단일화를 하자. 그 진보당하고 그 이재명 대표는 지금 후보 단일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부담되는 건지 본인들이 잘 알잖아. 그래서 그 쓸데없이 또 돈을 쓰려고 그래요. 이건 저 뭐 대선 나오면은 뭐 최소한 몇십억은 써야 되는데 그 없는 형편에 오랜만에 원내 진입을 해가지고 전 또 왜 쓸데없는 짓을 벌리는지 모르겠어. 나중에 뭐 후보 사퇴를 하든지 뭐 저는 현명한 방법으로 이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나머지 정당들 뭐 기본소득당하고 사회민주당은 뭐 후보를 낼 형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후보를 낼 형편은 아니어서 뭐 후보를 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괜히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오히려 지지를 잃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잃는 이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하나 뭐 더 얘기를 하고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뭐 별 의미 없는 얘기긴 한데 요런 얘기가 나왔어요. 민주 진보 지정 쪽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힘 또 요즘에 이렇게 시간이 모자라. 제가 별 얘기도 안 한 것 같은데 그냥 1시간 반이 후딱 지나갑니다. 요즘 너무 말이 많아진 것 같아요. 국민의힘 하여튼 경선 전망은 내일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국민의힘까지 얘기하기에는 또 시간이 또 이러면 또 1시야. 이러면 또 12시 반까지는 해야 됩니다. 힘들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본색을 드러내고 있죠, 이낙연이. 예, 뭐 원래 이런 사람인 줄 알았지만은 세밀의 전병헌 반 이재명 개헌 연정을 제안을 했습니다. 예. 국힘과 대할 안 될 이유가 없다. 이낙연 유능하고 도덕적인 대선 후보다. 출마는 본인이 결정할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 이재명에 동의하는 정치 세력이 뭉쳐 개헌 연정과 연대를 구성하자. 참 전 살다 예? 이재명 대표가 여당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연대를 하자 이런 주장을 해요. 극단적인 선거제도를 바꿔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다당제를 실현하고 진영 간 극단적인 대결을 제도적으로 방지해 협치를 강제화하자. 지들끼리 나눠먹자 이런 얘기죠. 개헌 연합 세력이 집권하면 즉시 국회와 공동으로 개헌 추진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2028년 총선 이전에 결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하고 현실적인 방안이다. 대선 후보로는 이낙연을 거론했다고 합니다. 갈등 치유 국민통합 개헌을 통해 위기의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만들 수 있는 유능하고 도덕적이며 국민께 헌신할 후보다. 출마는 본인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일. 다른 당은 경선하는데 우리는 사실상 추대 절차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경선을 못 하죠. 일단 나올 사람도 없고 당원이 있어요. 당원이 있어야 경선을 할 거 아니야. 그 경선인단을 어디서 또 모집을 해. 출마할 사람도 없고 당원도 없고 경선인단도 없고. 이게 무슨 경선을 합니까 저자들이. 그리고 이제 이낙연이 나오면 이낙연 추대한다. 뭐 완전히 뭐 복덕방이잖아요 저기. 경로당이 경로당.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죠. 저는 이제 저게 이낙연이 이재명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이낙연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에도 드린 바 있는데 이게 저는 이제 연대라는 방식을 통해서 뭐 후보 단일화를 하자는 얘기죠. 이낙연이 대놓고 국민의힘으로 기어들어가면은 호남에서 나올 표가 없으니까 그런 짓은 못하고 국민의힘 경선 참여는 입당하는 거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나마 뭐 한 3% 쥐고 있잖아요. 한 2, 3% 정도 이낙연이 쥐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그대로 가지고 국민의힘 쪽에 붙어줘야 안철수처럼 뭔가 도움이 되는 거죠 국민의힘 쪽에.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볼 때 이낙연이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가 결정이 나면은 저는 이제 한동훈이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윤석열이 이제 아예 낙점을 하려고 경선에 대놓고 관여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뭐 사저로 돌아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지 않을까. 윤석열 TV, 혹은 뭐 줄리 TV, 이거 괜찮네. 줄리 TV, 줄리와 썩열 TV, 줄리앤 썩열. 그리고 둘이서 막 진행하고 뭐 국민의힘 정치인들 막 불러다가 막 방송하고, 야 이거 대박 나겠다. 재벌 되겠다 재벌. 제가 구독자 100만 일주일 안에 됩니다. 제가 볼 때. 썩열 TV 아니 줄리 TV 딱 좋아 이거. 뭐 김건희는 안쪽에 이제 프로그램을 둘러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은 뭐 정치 관련해서 막 떠들어대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뉴스공장 보니까 뭐 오전에는 누굽니까 저기 김어준 씨가 방송을 하고 오후가 되면은 이제 다른 분들이 방송을 하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편성을 하는 거지. 뭐 오전에는 윤석열은 술 먹어야 되니까 오후에 하고, 김건희는 이제 잠 안 오니까 오전에 하고, 이렇게 해서 김건희는 이제 뷰티 유튜버를 하는 거지. 뷰튜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얼마나 이거 땡기는 기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그 2030 지금 젊은 층의 지지가 약하잖아 국민의힘에. 이걸 이제 끌어들이는 거지. 김건희는 이제 뷰튜버 이거 해가지고 끌어당기고, 윤석열은 이제 술 한잔 먹으면서 술방하면 되네. 술 한잔 먹으면서 밤만 되면 이제 사람들 불러다가 술판 벌려놓고 김치찌개 끓이면서 먹방 겸 술방 겸 뭐 정치방송. 와 이거 대박 나지. 그 친구들도 많잖아. 저기 뭐 윤상현이 뭐 이철우 나경원이 다 불러다가 같이 술 퍼먹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볼 때 100만 갑니다 이거. 100만 유튜버 이거 대통령 부럽지 않아요. 저도 100만 유튜버 한번 해보고 싶어. 대통령보다 연봉도 훨씬 높아.
100만 유튜버면은 그 길로 가야 돼, 그 길로. 그래서 이제 뭐 윤석열이 저는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 뭐 본인이 직접 뭐 유튜브를 할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국민의힘 경선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누군가를 이제 세우려고 할 거다. 그게 이제 나경원인지 지금 한덕수인지 누군지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한덕수 쪽에 조금 무게중심이 기울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내일 방송 때 또 자세히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나올진 모르지만은 아무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면은 후보 단일화 이벤트를 하는 거죠. 반 이재명 연대 해가지고 뭐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이낙연 이렇게 세 명이 또 쇼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뭐 이낙연이 될 수도 있지. 그죠? 반개헌 세력 뭐 단일 후보로. 예, 반개헌 세력이 아니구나. 반 이재명 단일 후보. 이낙연 될 가능성이 있죠, 이거는. 전 해볼만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윤석열의 뭐 예언적 점지를 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윤석열이. 그리고 둘이 원래 대단히 가깝잖아, 민주당에 있을 때. 윤석열하고 이낙연은 뭐 한 몸이잖아. 옵티머스로 하나 됐잖아요. 삼부토건으로 하나 된 사이잖아, 이게. 조 회장의 영도 아래 윤석열과 이낙연은 원래 자웅동체잖아, 이게. 자웅동체? 뭐라고 해야 되지? 자웅동체 아닙니까? 원래 한 몸이에요. 이제 만나야지 다시. 그래서 이낙연이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어줬듯이 이번에는 윤석열이 이낙연 대통령 만들어줄 수도 있지.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낙연인 것 같다. 이런 카드를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제 자기가 낙점하는 사람이 되면은 그쪽으로 가고, 예? 한동훈이 됐어. 한동훈이 되면은 윤석열이 한동훈이는 개새끼다. 이건 배신자다. 이렇게 때리면서 이낙연은 사실은 우리 편이었다. 블랙 요원이었다, 우리의. 민주당에 잠입을 해가지고 그동안 민주당을 얼마나 망가뜨려 놨느냐. 문재인 정부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이낙연처럼 열심히 한 사람이 없다. 나하고 둘이었다. 투톱이었다. 검찰의 윤석열, 그 다음에 정부의 이낙연. 이낙연 그동안 해온 걸 봐라. 민주당을 말아먹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았느냐. 총리하면서 정부 말아먹고, 당대표 하면서 당 말아먹고, 그 다음에 박근혜, 이명박을 사면시켜준 사람이 누구냐. 사면발이 누가 했냐. 이낙연이 하지 않았냐. 그래서 박근혜 이명박을 감옥에서 빼내준 게 누구냐, 우리가. 이낙연 아니냐. 이낙연을 찍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갈 가능성이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낙연이 되지 않을까. 범보수 단일 후보지. 한심합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저 이제 뭐 지금까지는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거고, 이런 자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이 나서 더 화가 났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 배신자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고 문재인 정부의 총리고 문재인 정부의 뭡니까? 문재인의 민주당의 당대표였어요, 이낙연이. 전병헌도 마찬가지잖아. 청와대에 있었던 자들. 이거 보십시오. 이거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얘기 나온 김에. 이거 계속 얘기를 해야지 하다가 계속 못하고 있는데, 자, 김경수 캠프. 정태호, 윤건영, 김영배, 고민정. 김경수 캠프에 합류한다. 뭐, 김경수는 지금 출마를 뭐 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분위기긴 한데, 이거 다 문재인의 사람들 아닙니까?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 정태호, 윤건영, 김영배, 고민정. 물론 뭐 김경수가 이재명 대표보다 더 가깝기는 하겠지만은, 고민정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 상황실장 아니었어? 상황실장? 상황실장이었나? 뭐였나 하여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여기가 있어요. 여기 다 죄다. 문재인 사람들은. 지금 문재인 사람들 한쪽은 이러고 앉아있고, 국민의힘하고 연대하자고 하고 앉아있고, 한쪽에서는 또 한쪽에서는 바둑이 밀고 있고.
나머지는 또 어디가 있느냐? 이거 어디 갔나? 그 김동연 거는 제가 또 빠뜨렸네. 나머지는 또 김동연 캠프에 가 있어요. 한 30명은. 이러니까 문재인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누구는 그 문재인하고 매우 가까운 제이모 의원은 당대표를 호스탐탐 노리고 있고 당권을 또 호스탐탐 노리고 있죠. 여러분 잘 지켜보세요. 제가 왜 그 제이모 의원을 까느냐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 왜 까는 이상한 짓을 하니까 까지. 사적 감정으로만 까겠습니까? 이상한 짓을 하니까 까지. 자, 요런 디테일까지 우리가 예리하게 날카롭게 주시를 해야 돼요. 대통령은 이재명, 당대표는 김민석.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아름다운, 이게 벌써 제가 1년 가까이 이렇게 지금 사진을 걸어놓고 방송을 하고 있잖아. 이게 얼마나 선견지명입니까, 여러분. 원천 차단해야 돼요. 쟤네들. 이제는 그 이재명의 문재인의 총리, 문재인의 검찰총장, 이제 손잡고, 민주당 정권 창출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고 있잖아. 문재인은 뭐 하고 있나요?